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바둑 프로기사 김미리입니다. 오늘은 소소의 최강리그 플레이오프 경북팀과 충청팀의 대국을 제가 중계를 하게 됐는데 박재근 선수와 한상조 선수의 판이 승부판이어서 제가 그 바둑을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조 선수가 흑으로 시작을 했고요. 초반은 이렇게 양쪽 소목에 두 칸 굳히는 포석을 들고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인공지능의 영향으로 좀 초반 연구가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굳히고 한 칸 높은 협공을 하는 포석도 종종 등장을 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서로 정석이 진행되고 나서 보니까 서로 만만치 않은 불만이 없는 진행이 됐습니다. 여기서 부처 간수도 재미가 있었어요. 실전은 이쪽으로 받으면서 하변 쪽을 흑이 키워갔는데 반대쪽으로 늘더라도 충분히 좀 둘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실전은 서로 흑은 흑의 모양을 키우고 백은 좌측의 실리를 얻으면서 여전히 만만치 않은 진행이 됐습니다. 백이 날일자로 뒀을 때 아래쪽에 맛이 좀 나쁜 상황이었어요. 근데 흑이 일단은 받을 순 없었거든요. 받더라도 여전히 이쪽이 공간이 남아있고 사실 이렇게 한 수를 더 들여서 두기에는 아직 큰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기세로 이렇게 좌상 쪽을 진행을 시켰고요. 자, 여기서 틀어 막은 게 재밌었습니다. 한상조 선수가 흑으로 치바다 간 수도 좀 재밌었는데요. 이 수로는 좌측을 움직일 수도 있었고요. 좌상 쪽을 3-3을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또 좌측은 백의 집, 상변은 흑의 집 이렇게 서로 처리를 할 수가 있었는데 치받았고 여기서도 백이 쭉쭉쭉 늘어준 다음에 귀를 차지하는 것이 서로의 최선의 진행이었는데 실전은 백이 중앙 쪽이 좀 크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실전 이렇게 막으면서 이렇게 된다면 서로 타협의 진행이었거든요. 근데 두 선수 모두 여기서는 기세의 충돌이었습니다. 흑으로 끊었고 여기까지 지켜주면서 좌변 쪽을 백이 모두 차지하겠다라는 뜻을 보여줬습니다. 사실 이렇게 이쪽을 둔 수로는 중앙을 한 칸을 띄어서 지킬 수도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좌상 쪽에 흑이 먼저 오게 된다면 좌변 쪽의 맛과 상변 쪽의 이 모양 자체가 서로 좀 큰 자리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두었고 중앙은 자연스럽게 흑의 손에 돌아오게 되었고요. 딱 여기를 두니까 서로 5대5의 상황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제 백이 하변 쪽을 움직이면서 승부처는 아래쪽으로 결정이 되었고 이 이후에 흑이 치받아서 둔 수가 개인적으로는 이 바둑을 이긴다면 승착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던 수인데요. 물론 블루스팟은 여기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받아준다면 자체로도 이득을 보았고 백이 빠져나가는 것이 어렵지가 않았기 때문에 강수를 찾아냈고요. 하변 쪽에서 백이 사는 과정에서 악수를 두면서 살았기 때문에 이쪽 하변 전투에서는 흑이 크게 성공했습니다. 백은 인공지능이 추천하는 최선의 진행은 여기를 붙이고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고 만약에 끊고 나서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라. 그리고 바깥으로 빠져나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실전처럼 이 교환을 했다면 붙인 이후에 아래쪽을 젖혀서 처리를 해라. 하지만 박재근 선수는 이렇게 먹었을 때 백이 좀 위험하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것도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인공지능의 참고도는 여기를 두더라도 후퇴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근데 실전은 비슷하게 진행이 됐지만 하나 끊어두고 단수를 쳤기 때문에 흑이 훨씬 더 깔끔하게 처리를 할 수가 있었고요. 여기서 흑이 젖히고 있는 수가 굉장히 강력했습니다. 당장 이쪽을 붙이는 것은 끼워서 백돌이 오히려 끊기면서 위험에 빠지는 상황이고요. 잡으러 가려면 이런 식으로 두어야 하는데 아래쪽의 백돌도 연결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좀 무리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잡으러 가려고 하더라도요. 이쪽이 약점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장문을 씌우게 된다면 백이 중앙을 살리면 좌측이 끊기고요. 좌변을 받으면 중앙 쪽이 막히는 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결행을 하지 못하고 이쪽을 받아두었고요. 흑도 좌측을 찔러가면서 받으면 이제는 안심하고 잡으러 갈 수가 있습니다. 붙이더라도 찌르면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실전은 어쩔 수 없이 하변 쪽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좌측을 뚫고 나니까 백이 아래쪽에서 이렇게 살기는 했지만 좌변에서의 손실이 좀 컸기 때문에 바둑은 흑의 좀 우세가 확실해졌고요. 하지만 박재근 선수도 여기서 중앙 쪽을 침착하게 나오면서 좌변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하변 쪽의 흑돌의 약점을 노리고 있고요. 이런 자리가 크기는 하지만 지금은 흑도 이 자리가 약점이 남아있기 때문에 당장 두기는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하변 쪽을 먼저 추궁을 했고요. 여기서 이렇게 먼저 찔러놓은 수가 재밌었어요. 지금 그냥 잡으러 가는 것은 사실 흑도 물론 이렇게 두면 백이 살아있지는 못하지만 여기가 연결이 끊기는 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백도를 잡으러 가기엔 흑도 떨리는 상황이었는데 실전은 여기를 하나 찌르고 붙여서 좌측에서 뭔가 수단을 보여줍니다. 실전은 후퇴를 했는데 여기를 두지 못한 사정이 있었어요. 여기를 둔다면 여기를 사실은 좌측이 이 자리가 거의 선수가 되는 자리입니다. 만약에 이쪽을 잡는다면 뛰고 넘어가기만 하더라도 좌하 쪽에 백이 못 살아있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받아준다면 빠지고 여기를 차단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찔러놓은 것 때문에 이 자리가 선수가 됩니다. 있는다면 끊어서 좌측이 끊기고요. 이쪽을 잇는다면 중앙이 끊기죠. 중앙이 위험해지겠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백이 뒤로 물러났고요. 이제는 여기 뒀을 때 잡으러 가는 것이 흑이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이렇게 끊더라도 여길 둘 때 끼워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잡으러 가면 선수로 좌측이 집을 낼 수가 있습니다. 받아야 하거든요. 받으면 이쪽을 지키면 한 집이 완벽하게 났고요. 안 받는 것은 끊었을 때 백이 곤란해요. 쪽을 이어야 되는데 밀어서 이렇게 되면 좌측의 흑돌이 살게 된다면 하변 쪽의 백돌은 거의 잡히게 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실전은 백이 그냥 넘겨줘서 사는 수를 선택을 했고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백돌도 중앙 쪽으로 머리를 내밀었고 흑이 한 수를 더 지켜야 되기 때문에 바둑은 격차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인공지능은 3집 정도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었는데 박재근 선수가 거의 다 추격을 했는데 이 자리를 두면서 차이가 벌어졌습니다. 사실은 이 자리가 선수라고 생각을 했고요. 어떤 것을 착각을 했냐면 여기서 이렇게 되면은 흑이 이렇게 두는 것은 백이 나오면서 단수가 되기 때문에 흑이 안 됩니다. 반대로 단수를 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쪽에 연결이 끊기면 좌쪽 흑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근데 이쪽으로 끼우고요. 여기로 치는 수를 깜빡한 것 같아요. 때려내면 여기로 단수를 치고요. 이으면은 이쪽으로 끊는 것이 아니라 여기로 이어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흑돌이 연결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결이 되어 있는 곳을 두었기 때문에 여기서 박재근 선수는 패를 걸어갔고 흑이 패감이 훨씬 많았기 때문에 지금 패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흑이 패감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씩 쓰다 보니까 백이 패감이 없어서 붙였고 흑은 여기서 해소를 하면서 차이는 넉넉하게 벌어지게 됐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착각을 한 시점에서는 사실
한 6집 반 정도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었는데 박재근 선수가 이제 패배를 직감하고 승부를 걸어가면서 차이는 좀 더 벌어지게 됐고요. 결국 이 대국을 한상조 선수가 승리를 하면서 충청팀이 챔피언 결정전에 올라가게 됐습니다.